안녕하세요. 저는 그 주식회사 패투데이 대표 이성우라고 합니다. 지금 오늘 발표할 세미나로는 이제 해외 크라우드 펀딩을 준비하는 과정, 그리고 기업과 관점, 그리고 국내 크라우드 펀딩을 어떻게 준비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강의가 제가 사실 이제 대학교에서 이제 강의 요청이 좀 와서 미리 만들었던 자료인데 제가 어제 급하게 좀 자료를 수정을 하긴 했어요. 그래서 조금 미흡한 점이 있다는 점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일단 저도 이런 창업 교육을 굉장히 많이 들었고, 뭐 작년이랑 재작년에 거의 한 200시간 이상을 들으면서 이런 창업 교육을 어떻게 이제 내가 창업하는 환경에서 적용할 수 있을지 이런 것을 많이 배우고 현재도 많이 적용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아쉬웠던 점이 이런 창업한 사람의 입장에서 크라우드 펀딩을 진행을 하거나 이제 진행해 본 경험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저도 많이 이런 부분을 경험했기 때문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러한 주제로 이제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 기업을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이제 제가 건국대학교 학부생 시절에 그 건국대학교 앞에 일관모가 있습니다. 거기 앞에 이제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이제 경우가 많은데요. 이제 수학과 학생들이 이렇게 하루에 한두 번씩 이렇게 나와서 강아지들을 산책을 시키는데 뭐 다음과 같이 물을 불편하게 주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종이컵을 이용해서 주거나 손을 이용해서 불편하게 물을 주고 있었는데요. 저는 이런 생각을 바탕으로 왜 이렇게 비위생적으로 물을 줄까? 조금 편하게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리고 뭐 한번 나갈 때마다 저도 반려견을 키우는 입장인데 한번 나갈 때마다 강아지들 배변을 보는데 왜 맨날 주머니에 넣고 다닐까? 이런 것들을 한 번에 커버할 수 있는 제품이 없을까라는 그런 간단한 아이디어에서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학부생 시절에 여기저기 이제 업체도 다니고 모델링 하시는 분들을 만나고 작업을 막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 시기에도 뭐 페스팔람의 패쇼도 많이 나가기도 하고 이제 이런 다양한 행사에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지금 이런 행사도 많이 참여를 했고요. 왜냐면 이제 제가 제품을 만드는데 내가 원하는 제품을 만들면 안 되고 소비자가 원하는 제품, 시장이 원하는 제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과연 맞을까? 내가 혼자 그냥 이런 제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런 제품들을 만들기 전에 이렇게 많은 견주분들도 만나고 직접 이렇게 발로 뛴 이런 사진들을 좀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에 이제 제가 이렇게 제작하고 있는 PDF로 좀 많은 분들이 여쭤보셔서 좀 정리한 자료인데요. 이것도 어제 좀 급하게 좀 만들었는데 어, 보통 이제 제품을 만든다고 하면 아무런 계획이 없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도 초반에는 그랬는데 내가 어떤 제품을 만들 건지 그리고 어떤 공장을 만나야 되는지 그리고 뭐 기획 단계에서 처음부터 좀 잘못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예비 창업 패키지라는 이런 정부 지원 사업 다들 아실 것 같은데 그때 만났던 분들, 그 제품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다 양산으로 못 넘어가는 게 거의 90% 이상이더라고요. 그 이유를 제가 좀 생각을 해봤더니 이런 MVP 제품 만드는 거에 좀 집중을 하고 양산까지 가는 과정을 좀 생각을 안 하시는 분도 많았고 또 이제 소요 자금과 자금 조달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신 분도 많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저도 설계자가 아니고 저도 이제 화학공학과를 전공을 했는데 그런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이런 분들을 싸우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뭐 다들 뭐 제품을 제조한 다음에 다 중국에서 만들면 싸지 않아 이렇게도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이런 초기 단계, 얼리 단계에서는 또 그런 부분이 틀린 게 10만 개 이상을 양산을 하지 못할 거면 국내에서 만드는 게 소통도 잘 되고 이런 컨트롤 하는 것도 되고 뭐 부대 비용, AS 비용 뭐 이런 것들도 조금 분쟁도 사항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국내에서 좀 제작을 하라는 걸 처음에는 추천을 드립니다. 이제 저도 이제 자체적으로 3D 프린터나 워킹 목업을 할 수 있는 이런 지금 환경을 지금은 만들었는데 초기에는 그런 것들이 좀 안 돼서 이런 걸 어떻게 컨트롤해야 되는지 고민이 많았는데 이런 제 말 한마디 한마디가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런 제가 좀 썼던 이런 자료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배경 지식에서 설명을 드리면 이제 저는 이렇게 올인원으로 만들 수 있는 텀블러를 처음에 제작을 했습니다. 컵, 물통, 간식통, 배분 봉투통 이걸 모든 것을 올인원으로 만들 수 있는 이런 그 간단한 아이디어로 시작한 이런 제품인데 생각보다 수요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작을 하게 됐고, 이제 뭐 집 앞에 갔을 때, 멀리 나갔을 때, 뭐 물통 사이즈가 조절이 되고, 그리고 이제 레고 형식 텀블러로 뭐 간식통을 챙기는 분도 있고, 안 챙기는 분도 있기 때문에 소비자의 선호도에 따라서 이렇게 조립을 할 수 있는 이런 레고형 텀블러를 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소형 물통 이렇게 집 앞에 간단하게 나갔을 때는 들고 다닐 수 있고 조금 멀리 나갔을 때는 큰 물통으로 들고 다닐 수 있는 이런 제품을 가져왔고 또 이제 저도 이제 멘토링을 많이 멘티를 많이 받았어요. 그때 저는 그냥 이 제품을 그냥 강아지 물통, 물컵 막 이런 식으로 만들었었는데 그때 멘토님이 그러셨어요. 이제 한 단 단어로 이 제품을 정의할 수 있어야 된다. 소비자들에게 각인시킬 수 있어야 된다는 게 말씀을 해주셔서 이제 어떻게 만들까 하다가 댕댕이, 그 강아지들을 보통 댕댕이라고 많이 부르죠. 댕댕이 플러스 텀블러에서 댕블러라고 이제 좀 입에 달라붙게 이렇게 좀 만들었고, 이런 제품 제작 단계를 이렇게 좀 세부적으로 나눠서 제작을 했습니다. 어, 이제 그 크라우드 펀딩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앞서서 이런 어떤 크라우드 펀딩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먼저 알고 가야 될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뭐 국내 해외가 있을 텐데 뭐 국내는 다들 아실 것 같은데 와디즈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와디즈 말고도 뭐 텀블벅, 오마이 컴퍼니, 해피빈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어, 이게 소비자층이 좀 다르고 이제 제품별로 이런 카테고리별로 좀 주력하는 것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와디즈는 이제 최신에 좀 방점을 두어서 이제 얼리에 이제 뭐 테크 기술이라던가 이런 요즘에는 패션 쪽도 많이 좀 흥행을 하고 있어요. 이런 뭔가 기술적인 걸 들어가는 제품들을 많이 좋아하시고 그래서 이제 남성 유저가 좀 그래도 많은 편이에요. 근데 텀블벅이나 이제 카카오 메이커스 이런 플랫폼도 요즘에 많이 격광을 받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조금 감성을 주는 제품, 디자인 쪽으로 뭔가 차별화가 있는 제품, 이런 창작자들을 위한 이런 플랫폼으로 요즘에 텀블벅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카카오 메이커스도 이제 뭔가 공구 느낌으로 많이들 진행을 하시고 보통 근데 이거는 텀블벅이나 와디즈를 마치고 2차로 좀 들어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뭐 해피빈, 뭐 사회적 기업이다,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다, 오마이 컴퍼니 이런 것도 많이 진행을 하시고 또 이제 국내에서 조금 성공적으로 펀딩을 마치면 이제 해외 쪽으로 눈을 돌릴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이제 가장 뭐 시장이랑 접근성이 큰 이제 일본 마쿠아케 쪽을 많이들 하세요. 이제 저도 그랬고 저도 이제 국내 진행을 하고 와디즈 진행하자마자 뭐 공구를 좀 했다가 이제 일본 마쿠아케 플랫폼을 이용해서 먼저 시도를 좀 해봤고 그 외에는 미국 그리고 대만 쪽을 진행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일본 쪽 마쿠아케도 이제 제가 뒷자리에 이제 좀 넣긴 했는데, 그냥 무작정 일본어로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타겟층이 좀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왔고, 이제 대만 쪽은 사실 이제 저도 이제 준비하는 입장이에요. 이제 다음 달이나 다다음 달에 오픈을 할 건데, 잭잭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뭐 와디즈 같은 경우에는 몇십 개씩 나오잖아요. 근데 잭잭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5개, 6개 정도밖에 오픈을 안 하고 뭔가 그 프리 마케팅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도 이제 뒤쪽에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밤에 크라우드 펀딩을 한번 검색을 쳐보고 네이버 지식인에 뭐 제품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쳐봤어요. 근데 이런 자료가 나오더라고요. 뭐 아이디어만 있는데 킥스타터를 해보고 싶다. 그 미국 크라우드 펀딩이죠. 그래서 뭐 시제품도 뽑아야 되는데 뭐 제품 도면은 내가 뭐 대충 그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 거기에 대한 답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아무래도 그런 실제로 그런 업체들이 이런 지식인을 다 알면은 그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데 일단 이거 킥스타터라는 이런 키워드로 좀 잡혔을 때는 국내에서 많이들 진행을 못 하셨기 때문에 이런 답변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크라우드 펀딩은 말 그대로 이제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한다는 개념이죠. 그래서 킥스타터는 왜 힘든지에 대해서 좀 뒤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킥스타터 하는 이용도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이제 진짜 유통을 잘하고 내가 유통 라인이 있고 제품을 판매해본 이력이 있고 기존에 일했던 회사에서 그런 라인을 갖고 있고 내 지식을 알고 있어라고 하면은 사실 펀딩을 진행을 안 하실 것 같은데 이제 뭐 학부생 입장에서 실제로 이제 이 MVP 제품을 어디에 보여줘야 되는지 모르는 분들이 대다수라고 생각을 해서 좀 가져와 봤어요. 한 5가지 정도로 추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세상에 아직 알려져 있지 않고 이게 정말 시장성이 있는지 그리고 나는 초기 이 양산 비용을 댈 수가 없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충당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 그리고 MOQ가 보통 공장 단위로 높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그리고 스타트업인 경우 그리고 뭐 아웃소싱 그 클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아웃소싱이 많이 이루어지고 유통사들 벤더사들보다는 연락이 많이 오거든요. 이러한 이유로 많이들 진행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펀딩을 진행할 때 보통 그냥 올리고 끝 이런 식으로 하고 말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초기 3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초반에 좀 부스팅을 많이 하고 알림 신청이라고 하는데 본 펀딩 일어나기 전에 알림 신청에 좀 많이 힘을 쏟아야 좀 상위 노출이 되고
그래도 이제 처음에 들어왔을 때 첫 페이지에 잡히게 되고 많은 소비자들의 노출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많이 강조를 하고 싶어요. 알림 신청에 집중을 해라. 알림 신청은 무조건 해라. 이게 알림 신청을 하면은 뭐 수수료가 조금 더 올라가긴 해요. 와디즈 펀딩의 수수료가 올라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손해가 아니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좀 저 같은 경우에도 그냥 워킹 프로토타입이 있는 상태에서만 펀딩을 진행을 했어요. 양산을 할 수 있다는 이런 계획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진행을 했는데 이 전자제품 같은 경우에도 KC 인증만 있어도 가능히 하고 보시는 것과 같이 뭐 리스크가 막 없는 경우에 좀 내가 생산까지 할 수 있는 시간을 벌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크라우드 펀딩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뭐 예를 들어서 1월에 제품을 만들려고 기획을 하고 시작을 했는데 실제 양산은 10월에 나온다. 근데 나는 이 자금을 4월 달, 5월 달에는 세팅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크라우드 펀딩으로 좀 뭔가 워킹 모금이나 시제품 정도를 뽑아놓은 상태에서 많은 소비자분들에게 홍보를 하고 어필을 해서 미리 자금을 좀 모을 수 있는 수단으로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실제 제품이 나오기 전에 뭐 어떤 걸 해야 될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뭐 딱히 없더라고요. 저는 시제품도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마케팅 해야 될지도 몰라서 그때 당시에 또 거의 혼자 일할 때고 그래서 이제 그냥 무작정 올렸습니다. 그냥 인스타그램에 이제 제가 양육하고 있는 강아지 사진을 올리고 반려동물 견주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수단을 굉장히 많이 이용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비즈니스 계정으로 안 하고 이제 이런 뭐 소통하는 이런 창구를 이용해서 추후에는 이제 비즈니스 계정으로 전환을 하면서 이분들에게 나 이런 제품 만들고 있다 이렇게 어필을 했는데 그 부분에서도 좀 뭔가 초기에 자본이 없는 상태에서 마케팅 효율을 극대화낼 수 있던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지금 보시면은 그냥 왼쪽에 있는 사진도 그냥 제가 키우고 있는 강아지 그냥 올렸는데 뭐 별거 없는데 조회하고 200개 찍히고 사실 비즈니스 계정으로 절대 200개 나오기 힘들거든요. 또 오른쪽도 뭐 그냥 숨바꼭질 사진 이거 말도 안 되는 건데 사실 이것도 막 좋아요가 400개 올리고 막 따로 막 마케팅 뭐 퍼포먼스 마케팅을 하거나 바이럴을 하거나 이러진 않았습니다. 그냥 진짜 올렸는데 이 정도로 나온 거예요, 효율이. 이런 부분도 미리 준비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강아지 제품이 아니더라도 나는 뭐 사람 용품을 만들 거다 하면 그냥 내가 뭐 운동하는 사진이라든가 이런 걸 올리면서 소통을 하면서 미리 그런 얼리 어댑터 분들을 설득할 수 있는 수단을 만들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와디즈를 처음 할 때 뭐 3F라고도 막 얘기를 하는데 뭐 패밀리 프렌드 팬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초기 3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지인들 다 그냥 끌어모았어요. 저도 이제 맨 처음 펀딩을 했을 때는 뭐 포트폴리오도 없고 자료도 없고 확신도 없었는데 그냥 일단 내가 만들었다는 제품을 어떻게든 알리고 싶어서 그냥 카톡에 처음부터 끝까지 있는 분들 조금 막 연락하기 애매한 분들도 그냥 이런 거 한번 했는데 봐주세요. 그냥 알림 신청 뭐 돈 안 드니까 버튼 눌러주세요. 이런 식으로 좀 그렇게 열정을 보이면서 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이제 많이 중요하니까 알림 신청이 정말 중요하니까 이런 것들도 제가 좀 가져와 봤습니다. 그거 말고도 다양한 마케팅 수단이 있는데 뭐 페이스북 타깃 광고, 알림 신청 광고, 뭐 지지 서명 광고 이런 것도 있는데 어 이렇게 내가 퍼포먼스 쪽으로 마케팅을 뭐 하기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요즘에 그런 뭐 통합 솔루션 플랫폼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뭐 아드리악이라는 플랫폼도 있고 굉장히 스타트업인데 굉장히 효율이 잘 나올 수 있는 플랫폼이 많은데 그런 부분도 좀 잘 서칭해서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뭐 타깃 광고나 퍼포먼스 정도는 그냥 뭐 블로그나 구글링 통해서 하나하나씩 따라가면서 세팅해놓고 A/B 테스트 정도만 해보면 되는 거라 그 정도는 충분히 지금 들으시는 분들은 혼자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니면 뭐 다른 마케터 분들이 있다면 그 부분은 아무나 다 속지를 하고 계실 것 같아서 이거는 좀 빨리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거 말고도 되게 중요한 걸 지금 얻었는데 중요한 인사이트를 얻었는데 이제 이거는 이제 펀딩을 뭐 광고를 했을 때 안 했을 때 차이 이 그래프 간격이 보이시죠? 이런 걸 좀 테스트를 많이 해봤습니다. 그리고 뭐 전환율도 같은 경우에도 내가 어느 정도 이렇게 태웠을 때 어느 정도 효율이 나왔다. 지금 보시면 뭐 2%에서 2.8%좀 유의미한 수치가 나오고 또 이제 펀딩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이제 처음에 펀딩을 진행하고 뭐 그냥 소비자분들은 리뷰 남기고 끝인데 이제 와디즈 크라우드 펀딩이나 뭐 다른 크라우드 펀딩도 똑같지만 이렇게 사용해봤는데 좋았어요, 싫었어요가 굉장히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서 기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뭔가 뚜껑을 돌려서 물을 줘야 되는데 돌리는 과정도 귀찮다. 좀 버튼이 눌러서 그냥 물이 나오면 좋을 것 같은데 그건 힘드냐고 많이들 피드백을 주셔서 저도 이제 그런 뭐 R&D 사업을 좀 진행을 하면서 이렇게 또 양산 제품 또 최근에 이제 팔고 있는 제품을 만들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건 다
그런 소비자분들, 서포터분들이 말씀을 해줘서 그럼 이렇게 이런 순기능이 있다라는 걸 좀 몸소 체험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뭐 다양한 수정을 하기도 했고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제 버튼을 눌렀을 때 물이 나오고 평소에는 물이 나오지 않고 또 이제 밑에 부분 하단부는 기존 제품이라서 호환이 되는 제품을 만들었고 하다 보니까 유관 제품을 뭐 덴비앙이라는 이제 반려견 생수도 만들게 되고 이걸 마케팅 창구로 많이 사용하게 됐어요. 그래서 뭔가 마케팅 할 때 그냥 뭐 퍼포먼스 마케팅으로 뭔가 돈을 태우고 말자 이게 아니라 좀 뭔가 이렇게 간단한 샘플 제품이나 판촉물처럼 이렇게 나눠줄 수 있는 제품도 같이 하면 효과가 엄청 좋더라고요. 이런 것도 조금 뭔가 서칭을 하시고 아웃소싱을 하시면서 찾으면 효율이 좋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전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제품 제작 방식으로는 이 부분은 좀 뒤에서 좀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제가 또 준비한 게 있어서. 그래서 이제 제품을 제작을 할 때 글로벌을 하기 위해서는 뭐 이렇게 다양한 과정이 있는데 뭐 국내부터 진행하기는 조금 힘들다는 걸 스타트업 입장에서 하기 힘들다는 걸 이런 방식을 통해서 좀 가져와 봤어요. 뭔가 국내에 뭐 깔려져 있지 않고 홍보가 되지 않고 바로 글로벌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한다면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저는 조금 힘들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어, 일단 뭐 소통을 막 되게 많이 와요. 와디즈를 끝나면은 외국 그 분들한테 연락이 굉장히 많이 오는데 그분들이 뭐 정말로 이 펀딩 메이트로서 작용을 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고 이런 포트폴리오를 봐도 되게 의문점이 되게 많은 분들도 연락이 많이 오고 실제로 내가 맡기려고 해도 뭐 회신이 제대로 안 온다던가 뭔가 퍼포먼스가 제대로 안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국내에서 좀 이런 걸 진행을 하면서 실제 그런 벤더사분들을 만나서 그런 뭐 소통적인 부분을 하면서 정말 이분들이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인사이트를 얻어야 바로 펀딩을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정보를 가져왔고요. 일단 뭐 저희가 이제 뭐 펀딩 대행도 해드리고 컨설팅도 해드리고 저희 것도 하고 뭐 이런 정도 경험이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런 장표를 좀 가져왔고요. 그냥 제가 이제 상담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냥 펀딩 올리고 아니, 제품 주고 이걸로 펀딩해 주세요 이런 분들이 굉장히 또 많아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고 좀 말씀드리면서 이제 좀 경험치가 쌓여서 이제는 뭐 설문조사 장표 같은 걸 드리는데 내가 왜 어떤 포인트에서 이런 제품을 하고 있고 어떤 포인트로 난 내 제품만의 강점은 어떤 거고 그리고 난 이런 스토리로 제품을 제작했고 이런 이유로 펀딩을 진행해라는 이런 논리 구조가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들을 많이들 생각을 안 하시고 많이들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좀 체계적으로 과정에서 해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또 이런 장표를 가져왔고요. 해외 진출을 왜 해야 되는지 저희도 뭐 지금도 반려동물 시장이 커진다 우리나라 반려동물 시장이 커진다 이런 말이 많은데 우리나라도 이렇게 큰 반면에 해외에서는 뭐 중국은 우리나라의 뭐 12배, 15배, 뭐 미국은 20배라는 이런 지표가 있기 때문에 뭐 펀딩을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저도 이제 진행을 했고 해외 쪽으로 해봤고 많은 분들도 똑같은 생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일본, 베트남, 싱가포르, 뭐 대만 쪽도 많이 진행을 해봤고 뭐 미국 키스타터도 진행을 해본 이력이 있고 뭐 다양한 이런 걸 진행해본 이력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또 최근에 이제 일본 크라우드 펀딩 그 화장품 쪽을 좀 의뢰가 와서 저희가 펀딩 대행을 해드린 적이 있어요. 마크워케를 진행을 해드렸는데 한 2주 전에 끝났고요. 어, 저는 처음에는 말씀을 드렸어요. 일본 마크워케를 진행을 하지 말라. 효율을 좀 기대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그 일본 마크워케 타겟이 40, 50대 남자가 주된 타겟이에요. 근데 그 기존에 말씀하셨던 제품들은 그런 여성을 위한 제품이고 좀 뭔가 20, 30대들이 사용을 많이 할 것 같은 컨셉의 제품을 가져오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런 논문 자료를 찾아서 드렸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펀딩을 많이들 아시고 경험해봤다는 이용자 수가 많은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게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B2B로 들어갈 제품인지 B2C로 들어가야 되는 제품인지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제 이런 자료를 가져왔고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일본에서 뭐 화장품이 잘 팔린다고 하는데 나도 그러면은 그냥 마크와케를 통해서 한번 진출해서 바로 이렇게 뿌려고 싶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좀 타겟군이 다르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런 장표를 가져왔고요. 또 와디즈에서도 잘 찾아보시면 이런 공지에 뒤쪽에 있는데 이제 찾기 많이 힘드실 거예요. 와디즈에서 2천만 원 이상 성공한 메이커는 뭐 일본 마쿠아케를 이렇게 연결을 해준다. 그래서 뭐 현지 물리 대행사도 연결해준다. 이런 것들이 잘 찾아보시면 있는데
이게 많이 잘 안 이루어지더라고요. 지금 아마 이게 효율이 잘 안 나오고 그만큼의 그걸 못 뽑아내서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 이렇게 마쿠아케를 진행을 했을 때 왜 어떤 걸 보고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 다음 또 장표를 가져왔습니다. 이거는 그냥 뭐 펀딩을 진행할 때 어떤 논리 구조로 만들어야 되는지, 초반부에 집중을 왜 해야 되는지, 뭐 인지 단계, 관심 단계까지 이끌어내야 되는지, 뭐 그냥 조금 제가 이제 대학교 분들 강의를 할 때 이렇게 좀 했던 자료인데 이건 좀 빨리 넘어가도록 하고요. 저희가 저희 제품으로 그 일본 그리고 한국 그리고 미국을 했을 때의 장표입니다. 이게 차이점이 분명히 보이실 거예요. 이게 강조하는 포인트들인데 우리나라의 그런 랜딩 페이지나 상세 페이지나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상세 페이지가 굉장히 깔끔해야 되고 뭔가 이미지적으로 톡톡 써야 되고 뭔가 좀 깔끔해야 되는 이런 분위기가 있어요. 그리고 텍스트는 좀 줄이고 이미지가 좀 많이 보여야 되고 이게 조금 주된 타깃으로 잡혀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막 거의 글만 들어가요. 거의 글만 들어가고 음짤 들어가고 글 들어가고 음짤 들어가고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게 많은데 일본 정도가 그게 더 심하더라고요. 그리고 뭔가 일본 향이 나면은 더 좋다고들 많이들 얘기하셔서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억지로 브랜딩을 뭐 해외 기업인 것처럼 하고 국내 기업이 아닌 것처럼 하시는 분도 많은데 일본은 좀 그런 게 셌다 이런 걸 좀 제가 경험을 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이제 미국 크라우드 펀딩 같은 경우에는 거의 영상에 다 때려 박습니다 진짜 뭐 우리나라 그런 영상도 이제 처음 페이지에 영상을 노출을 많이들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영상을 잘 안 눌러보세요. 많이들 그냥 빨리 넘어가서 그냥 문자로 보고 아 제품 이런 거구나 이런 컨셉이구나를 보시는데 미국은 다릅니다. 미국은 그냥 영상을 무조건 거의 막 그 페이지를 꾸밀 때 70% 이상을 동영상에 꾸며요. 그래서 주변에 진행하시는 분, 펀딩 진행하시는 메이커 분들도 이제 거의 70% 이상을 영상에 투자를 하기도 하는데 저희들은 그 부분을 조금 못했어요. 몰랐기 때문에 처음에. 그래서 만약에 이걸 듣고 계신 분들이 미국 킥스타터를 준비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영상에 많이 비중을 넣어서 기획 단계에서 좀 나는 이런 걸 강조하고 싶다는 걸 많이 소통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런 장표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국내 와디즈 같은 경우에는 뭐 다들 아실 것 같아서 이런 걸 좀 빨리 넘어가도록 할게요. 뭐 펀딩은 굉장히 이렇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어, 네, 뭐 누적 펀딩도 굉장히 많고 펀딩 성공률도 높다. 그리고 일본 마쿠아케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나라 펀딩 그 뭐 타겟군이 조금 뭔가 MZ세대 시대라고 한다면 뭐 마쿠아케는 좀 4, 50대 남성이 좀 많아서 잘 되는 펀딩들을 보면 좀 뭔가 남성인데 기구 뭐 얼리 어댑터고 좀 뭔가 기술적으로 좀 뭔가 세련된 진보된 이런 제품들이 많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또 이제 뭐 한국에 비해서 펀딩 수수료가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뭐 와디즈 같은 경우에는 뭐 10%에서 뭐 PD분들 끼면은 최대 20%까지 뭐 올라가고 공간 와디즈까지 올라가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기본 20%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또 이제 해외 펀딩은 다 공통적으로 프리 마케팅이라는 걸 진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좀 잘 되려면은 미리 그런 뭐 페이스북이라던가 뭔가 그 현지에서 뭐 자주 이용하는 커뮤니티에 침투를 해서 뭔가 설문조사로 이끌어내서 내 펀딩 페이지까지 이끌어낼 수 있는 이런 밑작업들을 많이 해야 되는데 지금 이건 펀딩 수수료만 20%이기 때문에 그 외에도 다양한 수수료를 생각을 하시고 뭔가 그 현지 뭐 물류 비용도 무시를 못하고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미리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격대가 조금 많이 국내보다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소비자가가.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그 화장품 할 때도 그런 뭐 인증 같은 게 너무 좀 뭐 너무 빡세가지고 속된 말로 너무 빡세가지고 조금 뭔가 공산품 위주로 들어가는 좀 접근성이 쉬운데 화장품 쪽으로 들어가면은 뭐 일본 독점 제조 계약서도 맺어야 되고 그걸 서류만 떼는데도 2, 3개월이 걸리고 다른 뭐 인증 받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일련의 과정들이 너무 많아서 좀 서로 지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조금 먼저 챙겨서 해결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코트라 홈페이지를 보니까 그런 거 좀 지원도 많이 해주더라고요, 요즘에. 그런 것도 많이 찾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미국 킥스타터 같은 경우에는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러니까 법인을 대리로 들어가서 그 직접 내 법인 그 사업장을 열지 않아도 가능한 부분들이 있는데 미국은 아예 일절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현지 법인을 무조건 만들어야 되고 계좌를 무조건 개설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게 비용이 뭐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다르지만 뭐 100만 원에서 200만 원이 그냥 만드는 데에만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처음에 고려하시고 가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상 무조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배송비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FBA 넣어서 그냥 쫙 뿌리면 되는데 킥스타터 같은 경우에는 뭐 80% 정도는 미국인 분들이 많이 구매를 해주시는데 뭐 갑자기 뭐 남미 쪽에서 구매를 한다던가 막 진짜 생각지도 못한 국가에서 뭐 구매를 하시기 때문에 이게 아마존에서 뭐 투트랙으로 배송을 보낼 수는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또 다른 나라가 커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보통 뭐 페덱스나 뭐 이런 뭐 물류 대행사를 껴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뭐 항공 운송비가 아시다시피 막 만만치가 않습니다. 저희 제품 같은 경우에도 그런 뭐 판매가가 25,000원이라고 한다면 운송비가 25,000원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다가 이제 좀 캔슬한 경우도 많은데 이런 부분들을 미리 좀 숙지를 하시거나 아니면 뭐 운송 대행사라든가 운송할 수 있는 업체를 조금 뭔가 소싱들을 얻어서 할 수 있는 이런 단계를 가고 이제 펀딩을 진행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리고 대만 쪽도 똑같습니다. 대만 쪽도 일련의 과정들이 굉장히 복잡한데 사실 이거는 이제 그 제가 이제 저도 이제 대행사분들을 통해서 좀 같이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런 설문조사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전에 펀딩 전에 한 뭐 10,000명, 1,000명 이렇게 메일을 뿌리고 그분들이 이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서 나는 이런 걸 구매해보고 싶다, 미래 뭐 관심이 있다 이런 지표들의 장표를 먼저 짹짹이 보내야 심사에서 통과를 하고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되게 특이한 방식이에요. 뭔가 한국에서는 그냥 내가 요건을 충족시키고 그냥 바로 진행만 하면 바로 진행을 할 수 있고 뭐 이렇게 이런 분들이 막 복잡하지가 않은데 이런 대만 잭제 같은 경우에는 그런 프리마케팅 결과 보고서도 보내야 돼서 나는 이런 걸 미리 사전에 했는데 반응이 좋았어 그러니까 오픈하고 싶어라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좀 힘들다는 걸 미리 그런 부분을 좀 준비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펀딩하는 방법도 뭐 국내에 비해서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해서 가져왔고요. 네, 이런 식으로 설문조사, 뭐 페이스북 팬페이지를 통해서 미리 모아야 된다. 라고 가져왔고, 네, 이렇게 굉장히 조금 다른 방식이에요. 국내 와디즈라는 그런 부분을 저 밑에 보시면 1,000명 이상의 펀딩 희망자를 모집해야 뭔가 가능하다, 에이전시의 협의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을 가져왔고, 그래서 뭔가 진짜 전문적인 그런 대행사를 통해서 하지 않으면은 이제 좀 접근하기가 힘들겠다는 것도 이제 많이 이제 경험치로 쌓으면서 좀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아서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이제 뭐 펀딩을 진행할 때 사실 처음부터 저는 막 다 대행사분들한테 맡기진 않았고 그냥 제가 뭐 디자인 전문도 아니고 하는 것도 없지만 막 이런 뭐 사이트 같은 거 그냥 어떻게든 찾아가지고 와디즈 내에서도 그 에디터 기능이 있어서 굉장히 편하게 편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미리 좀 준비를 하시고 대행사분들을 만나든 펀딩을 준비를 하든 그런 부분들을 좀 사전에 좀 챙기고 가시라고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필요하시면 그냥 캡처하셔서 그냥 쓰셔도 되고요. 많이들 많이 이용하시는 뭐 그거니까 네 그렇게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저도 부족하지만 뭐 이렇게 세미나 준비하면서 뭐 네 열심히 제 경험을 얘기해봤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